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골고리 딸내미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쑤시는 몸을 부여잡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꿀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비만 오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쑤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젊은 나이에도 이놈의 관절이 말썽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쑤시고 아픈 관절 통증이 혹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염증 때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염증이 자꾸 생기고 쌓이면 관절도 붓고 아프고 나중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갈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비리비리한 몸뚱이로 온갖 건강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이것만 알아도 관절 통증의 80%는 잡을 수 있다. 우리 몸속의 염증을 똑똑하게 다스려줄 염증 잡는 특공대 음식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황, 생강, 체리예요. 오늘은 이 보약 같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 수 있는지 탈탈 털어 알려드릴게요. 모든 내용은 믿을 수 있는 공실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담았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먼저 강황, 생강, 체리의 숨겨진 효능을 파헤쳐 볼게요. 과연 어떤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 노란 빛깔의 마법가루 강황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요. 염증을 확 잡아주는 강력한 항염증 전사랍니다. 마치 몸속 염증을 청소해주는 빗자루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통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관절의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보안통합건강센터와 같은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커큐민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매콤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생강.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는 성분은 바로 진저롤인데요. 이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요. 특히 근육통,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으로 인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쑤실 때 특히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미국 관절염 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도 생강의 항염증 효능을 인정하고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기만 해도 상큼한 체리예요. 이 빨간 보석 같은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해요. 특히 통풍으로 인한 관절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운동 후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가벼운 운동 후 관절이 쑤실 때 체리를 드시면 좋답니다. 특정 연구에서는 꾸준한 체리 섭취가 관절염 환자의 염증 지표를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 관련 연구와 미국 영양학회지 등에서 체리의 항염증 및 통풍 예방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효능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 같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다음 분들은 강황, 생강, 체리 섭취 시 특히 주의해야 해요. 저도 그렇지만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먹을 때마다 이런 거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 거 아시죠?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건 모르면 소용없어요. 먼저 강황은 담낭 질환이 있거나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철분 결핍성 빈혈이 심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다음은 생강인데요. 생강도 혈액 응고를 늦출 수 있어서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매운 성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 복용자분들도 혹시 상호작용이 있을까 봐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문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체리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정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 잊지 마세요. 괜히 몸에 좋다고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강황, 생강, 체리를 영양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영양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섭취량과 방법을 똑똑하게 조절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위에서 언급된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섭취량과 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량은 괜찮을까요? 네 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생강처럼 위장 자극이 걱정된다면 생강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요리의 소량만 사용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체리도 통째로 먹기 어렵거나 양 조절이 필요하다면 주스 형태로 마시거나 소량을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과 방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섭취 후 혹시라도 불편함이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절대 안 돼. 가 아니라 내 몸에 맞춰 현명하게 섭취하자. 가 정답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섭취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기다렸던 시간, 관절이 행복해지는 맛, 골고리 딸내미의 특급 레시피 대방출. 이제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이 세 가지 염증 잡는 특공대 음식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고 건강하게 먹어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주변에서 해보시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먼저 강황. 가장 쉽고 만만한 방법이죠.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쌀 한 컵당 2분의 1티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어보세요. 은은한 향과 함께 건강한 노란색 밥이 완성됩니다. 일반 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요즘 카페에서도 파는 핫한 메뉴인 강황 라떼도 좋아요.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2분의 1티스푼, 생강가루 약간, 계피가루 약간, 그리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조금 넣고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몸이 싹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진답니다. 잠자기 전 한 잔 마시면 꿀잠 예약이에요. 집에서 카레나 스튜를 만들 때 강황가루를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강황 특유의 향이 부담스럽다면 양파나 마늘을 충분히 볶아 향을 중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 식사에 달걀 요리를 할 때 소량의 강황가루를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에 강황, 가루 소량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서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것도 별미랍니다. 다음은 생강. 으슬으슬할 때 생강차만큼 좋은 게 없죠. 생강을 편으로 썰어 물에 넣고 뭉근하게 끓여 마시면 좋아요. 대추나 꿀을 함께 넣으면 더욱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대량으로 끓여놓고 물 대신 마시기도 해요. 겨울에만 마시냐고요? 아니죠. 여름에도 냉방병 걸릴 때 시원한 생강차 한 잔이면 정신이 번쩍. 저는 생강 절편도 참 좋아하는데요. 생강을 얇게 썰어 설탕이나 꿀에 재워두었다가 간식처럼 조금씩 먹거나 따뜻한 물에 넣어 차로 우려 마셔도 좋아요. 당뇨가 있다면 꿀 설탕 양 조절 필수. 소화가 안 될 때 한 조각씩 먹으면 속이 편안해진대요. 생강청을 만들어 두었다가 돼지고기나 생선 요리할 때 잡내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혹은 생강을 잘게 다져 나물 무침이나 조림, 전골에 소량 넣어 향을 더해도 좋습니다. 특히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익혀서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사과, 당근 등과 함께 소량의 생강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 상큼하면서도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단 생강은 소량만 넣어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상큼한 체리.
싱싱한 체리를 간식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에 한 주맥 1015개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특히 제철에 많이 드셔두세요. 얼린 체리랑 우유 넣고 갈아 만든 체리 스무디도 정말 맛있답니다. 아침 대용으로도 든든해요. 시중에 파는 설탕 없는 타트 체리 농축액이나 주스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체리보다 항염증 성분이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설탕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 때 신선한 체리 몇 알을 반으로 잘라 넣어주면 색감도 살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나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올려보세요. 플레인 요거트에 생체리나 얼린 체리를 넣고 시리얼과 함께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맛있는 염증 잡는 음식들 한번 먹는다고 갑자기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치 보약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것처럼 이 음식들을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그리고 다른 건강한 식재료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이고 삭신이야 대신 어유, 오늘은 좀 괜찮네? 오늘 아침엔 강황밥에 생강차 한 잔 마실까? 하고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 강황, 생강, 체리 꼭 기억하시고 식단에 잘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다른 구독자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골고리 딸내미도 여러분의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건강 꿀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